전라남도 완도의 한 어촌 마을.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첫째 며느리 은주. 20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20년간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시아버지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상자 속 흑백 사진 한 장이 이 평온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버님, 혹시 이 사진 속 아기가 저인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과 그들이 찾아낸 진정한 사랑에 관한 실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 신지도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 3대가 함께 살아온 김씨 가문의 대가족이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오후, 높다란 돌담장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김병수,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의 아내 순덕은 45세 시집와서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의 첫째 며느리 은주는 올해 45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착실한 며느리로 시어머니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은주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집안 살림을 척척 해내는 부지런함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 복덩이는 은주야. 이 집 살림은 내 덕에 굴러간다니까.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뭘 그런 말씀을.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걸요. 그때 둘째 며느리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40살의 서연은 은주보다 5살 어리지만 늘 시세 많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만 예뻐하는 것이 못마땅했죠. 서연은 속으로씩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착한 척할 건지. 뭔가 수상해. 병수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자꾸만 은주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은주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 눈빛에는 부드러움과 함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시아버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늘 그랬죠. 다른 가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픈, 미안해하는 듯한 그런 눈빛 말입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 늘 아버님의 눈빛이 낯설다 부드럽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와는 다른 그런 눈빛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정호와 은주, 둘째 아들 정민과 서연, 그리고 병수와 순덕까지 6 식구가 둘러앉은 밥상은 언제나 화기애애했습니다. 정호가 은주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더 먹어봐. 오늘 하루 종일 일만 했잖아.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먹었어요. 순덕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주는 정말 살림꾼이야.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 싶어.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질투와 불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은주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20년 전 은주가 처음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병수가 마루에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닮았구나. 정말 많이 닮았어. 순덕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여보? 병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밤이 깊어가자
은주는 마지막으로 대문을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죠.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은주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은주였기에 이 집 식구들을 친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뿌리가 궁금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 어떤 사연으로 버려졌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버님? 병수는 잠시 말없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왔다. 너도 잠이 안 오나? 네, 조금 바람이 시원해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무언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채웠죠. 병수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곧 드러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은주는 대청소를 위해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허리가 아프다며 누워있고 서연은 친정에 다녀온다고 나간 상황에서 은주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병수의 방은 늘 정갈했지만 오늘은 옷장 깊숙한 곳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옷가지들을 꺼내던 은주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옷장 맨 뒤편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손바닥 두 개를 합친 크기의 작은 상자였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상자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청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면 병수에게 따로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든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수가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상해, 어머니랑은 다른 분인데? 순덕과는 분명히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더 젊어 보였고 얼굴 생김새도 전혀 달랐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 사진 속 아기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사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그 여인과 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기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기는 자랄수록 어린 시절의 은주와 더욱 닮아갔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병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은 미선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46년 전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 은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병수야, 당신이 서울로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우리 아이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눈매며 코며 특히 웃는 모습이 똑같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혼한다고 하니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당신이 떠난 뒤에도 우리 아이는 당신의 피를 이어받아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도 이 아이를 찾고
퍼질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설마 그럴 리가. 은주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었던 어릴 적 사진과 비교해봐도 완전히 일치했죠.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사진과 편지를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청소하고 있구나. 병수는 은주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주 역시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병수는 잠시 말없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상자 열어봤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 사진 속 아기는. 병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은주야. 그건.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닷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기 혹시. 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곧 이 평온했던 가정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병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그 상자는 내가 평생 간직해온 것이다.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이 사진 속 아기가 저와 너무 닮아서. 병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은주의 손에서 가져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건 내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실수에 관한 것이다. 더 이상 묻지 말아라. 하지만 은주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이 평생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아버님, 혹시 그 아기가 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병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정우의 아내이고 이 집의 며느리라는 걸 잊었나? 하지만 은주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진 속 아기와 자신의 놀라운 닮음, 그리고 병수가 자신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빛,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정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죠.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죠. 하지만 자꾸만 어제 본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순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요즘 추석 준비하느라 힘들지? 나도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 못하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보육원 선생님들은 은주에게 부모에 대해 거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어릴 때 맡겨졌다는 것과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때 은주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은주는 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나간 틈을 타서 말이죠, 아버님. 어제 그 사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병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만하자. 은주야. 과거 일은 묻어두는 게 좋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어제 본 그 아기가 저와 너무 닮아서 병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종이가 구겨졌죠. 은주야,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버님, 혹시 그 사진 속 아이가 저인가요? 병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오랫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주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이 다른 식구들을 보실 때와 달라요. 저를 볼 때만 특별한 마치 미안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병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은주에게는 답이 되었죠. 그때 서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머, 언니랑 아버님이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셨나 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은주를 시기하던 서연은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추석 준비 얘기였어. 은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서연의 의심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은주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죠. 여보, 오늘 왜 그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어? 정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추석 준비하느라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정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은주는 정호를 바라보며 또 다른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정호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병수 역시 식사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만 은주를 흘끔흘끔 보았죠. 순덕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몸이 안 좋아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서연만은 예리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상태로는 살 수 없다고 말이죠.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병수의 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이미 너무 커져버린 상태였죠. 이 평온했던 가정에 곧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이 은주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이웃집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잔치였죠. 김씨 집안도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며칠 전 발견한 사진이 계속 떠올랐죠.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은 마을 안악들 사이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죠. 우리 언니가 워낙 착해서 시어머니가 편애하시거든요.
뭐든지 언니 말씀만 들으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서연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요. 언니랑 아버님이 뭔가 수상한 대화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김씨네 옆집 아줌마가 눈을 번쩍이며 물었습니다. 어머, 무슨 수상한 대화? 글쎄요.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시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혹시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아낙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금세 소문이 되곤 했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 은주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은주에 대한 질투심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제가 직접 본 건데요. 며칠 전에는 언니가 아버님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시아버지 방을 뒤진다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때 은주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화제를 바꿨지만 이미 마을 아낙들의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머니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은주는 서연의 표정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은주에 대해 한 이야기들이 귓속에 맴돌고 있었죠. 은주야, 너 요즘 아버지 방에 자주 들어가니? 순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청소하느라 들어갔었는데요. 청소 말고 다른 일로는 안 들어갔어? 은주는 며칠 전 상자를 발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다른 일이라면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용기를 내어 병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애매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병수는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죠.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진 속 악이 정말 저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병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은주야,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걸 아시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혹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서? 순덕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냥 은주가 말하려는 순간 병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덕아, 은주가 나한테 뭔가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무슨 말하기 어려운 일? 순덕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순덕아, 은주야, 너희 둘 다 앉아라. 내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야겠다. 은주와 순덕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사실 넌 내 딸이다. 은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죠. 순덕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젊은 시절 서울에서 일할 때
만난 여자가 있었다. 그때 낳은 아이가 은주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제 오빠와 결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너를 버렸던 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순덕은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천벌받을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애가 당신 딸이었다니. 방 안은 충격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20년간 평온했던 이 가정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덕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호와 정민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놀라며 물었지만 순덕은 오열만 할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민이 병수에게 물었지만 병수 역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보고 눈을 번쩍였죠. 어머,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정호를 가리켰습니다. 정호야, 너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정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병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은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 정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주가 내 딸이다. 내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잘못으로 은주를 버렸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다. 정호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 여동생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사랑하고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친여동생이었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민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제 누나라는 거예요? 서연만이 이 상황을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은주를 질투하던 마음에 이런 반전이 오히려 속 시원했죠. 어머나,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 언니가 아버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정말로 병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죠. 순덕은 계속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천벌받을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며느리가 딸이었다니. 은주는 죄인이 된 것처럼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정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야, 아버지가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니? 나도 20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호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제 아내는 제 여동생이었다고요? 정민이 형을 말렸습니다. 형, 진정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봐야죠. 하지만 정호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잔치에서 서연이 한 말들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은데요? 순덕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병수는 무릎을 꿇고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다. 젊은 시절의 실수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파탄시켰다.
벌을 받을 사람은 나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며느리도 될 수 없고 딸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요? 정호가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사랑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치녀 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내야. 모든 사람이 정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야. 무슨 소리야. 순덕이 경악했지만 정호는 계속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은주는 내 아내예요. 혈연 관계를 몰랐던 상태에서 맺어진 결혼이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가 은주를 버릴 수는 없어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이건 좀 서연아. 너는 조용히 해. 정호의 강한 어조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는 정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네. 문 좀 열어봐요. 마을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 것이죠. 순덕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병수가 일어나 문을 열러갔습니다. 내가 나가서 설명하겠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년간 평온했던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은주는 방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파탄나고 있다는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 집안의 위기는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동네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병수는 떨리는 다리로 대문을 열었죠. 이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김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야? 자네 며느리가 실은 딸이라는 게?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네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병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일입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정호하고 은주는 남매간에 이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계속 울고 있었고 은주는 죄인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정호는 방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정민이 형을 위로하려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 일단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서연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은주를 질투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오히려 안쓰러워졌죠. 언니 괜찮아요? 은주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차갑던 서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느껴졌죠. 서연아, 미안해. 내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병수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죠. 이장님이 내일 마을 회의를 열겠다고 하신다. 순덕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을 회의를, 그럼 우리 집 일이. 공식적으로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온 마을에 알려진 일이야. 숨길 수도 없고.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호야, 아버지도 힘들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힘드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저는 20년간 제 여동생과 살았다고요. 정호의 절규에 온 가족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제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집을 떠나면. 정호가 급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너는 어디도 갈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때 병수가 온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들 들어라. 내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말하겠다. 가족들이 모두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25살 때 서울에서 미선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때는 젊고 철없었지. 미선이와 사랑에 빠져 함께 살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안에서 중매를 넣어 순덕이와 결혼이 정해졌다. 나는 겁쟁이였어. 집안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지.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미선이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하지만 얼마 후 편지가 왔더라. 도저히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다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아이를 버렸다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병수는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정호가 은주를 데려왔을 때 나는 알아봤어. 미선이를 닮은 얼굴, 그리고 나를 닮은 눈매를.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설령 맞다고 해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정호가 경악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했다. 그래서 은주를 더욱 애틋하게 바라봤는지도 모르겠다. 순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20년간 나를 속이고 산 거네요. 순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은주가 일어나 병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은주야,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어.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형수님이, 아니, 누나가 이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주는 내 아내야. 법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혈연 관계를 몰랐던 상태에서 맺어진 결혼이니까 무효가 아니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뭐든 상관없어. 나는 은주를 버릴 수 없어.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남매예요.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만 가져왔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마을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은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김씨 가족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회관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댁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그것도 남매가 다른. 안악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다니. 순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이장이 병수에게 물었습니다. 김병수,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그때 한 마을 어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근친혼이잖아. 당장 둘을 떨어뜨려 놓아야 해. 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혈연 관계를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떻고? 남매가 부부로 사는 게 말이 되나? 또 다른 마을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집안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춘덕이 고개를 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사를요? 이 집이 우리 3대가 살아온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이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세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때 은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이 가족이, 이 마을이 평화로울 수 없으니까요. 정호가 급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왜 떠나야 해?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 씨, 아니, 오빠, 우리는 이제 남매예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너를 여동생이 아닌 아내로 생각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정호야,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장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호, 자네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김병수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딸을 버리고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게 정상인가요? 병수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춘덕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주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춘덕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은주를 며느리로만 여겼던 순덕이 갑자기 은주를 감싸고 나선 것이었죠.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20년간 그 애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혈연 관계를 모르고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순덕의 태도 변화가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래도 순덕 씨,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은주는 제 딸이에요. 혈연으로든 마음으로든. 순덕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가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은주는 제 아내이자 이 집의 딸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저희 가족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야, 마을 전체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때 병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은주는 제 딸이고 정호의 아내입니다.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김병수, 자네 가족 일이긴 하지만 이건 마을 전체의 문제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병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은주와 정호도 마찬가지고요. 회관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며칠 더 생각해보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씨 가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을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가족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혈연이나 체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회의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김 씨 집안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주와 정호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집 안에서는 온우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별채로 거처를 옮겼고 은주는 큰 방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은주는 마당에서 춘덕과 함께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춘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춘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춘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20년간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갑자기 딸이 되었다니. 두 사람은 잠시 무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넌 처음부터 내 딸이었던 것 같아. 며느리로서도 지금 딸로서도 똑같이 소중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혈연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딸이 된 기분이에요. 춘덕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앞으로는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 넌 이 집의 딸이야.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때 정호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주를 보는 정호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누나,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정호가 은주를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호야, 너도 수고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민과 서연도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서연은 예전에 질투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은주를 진심으로 언니로 대하기 시작했죠. 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시장에 가요. 오랜만에 둘이서 쇼핑도 하고. 서연의 제안에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자매가 함께 나들이를 가자. 병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가족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따뜻함이 있었죠. 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아, 내가 평생 미안하게 생각할 일을 저질렀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주니 고맙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만 자책하세요. 모든 게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은주는 혼자 바닷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죠.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그리워했던 가족, 그 가족을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록 평범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정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누나, 여기 있었네요. 정호야, 너는 후회하지 않니? 아내를 잃고 누나를 얻은 것을 말이야.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생 함께할 가족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은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내가 있어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 몇 달 후 마을 사람들도 점차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집안이 여전히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가을날 은주는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보육원 아이들 앞에서 은주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은주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곳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따뜻한 가족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가족을 만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그해 겨울, 김씨 집안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민과 서연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은주는 곧 고모가 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는 다른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죠.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따뜻한 불꽃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순덕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족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가족의 사랑으로 따뜻했습니다. 비록 평범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김씨 집안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이 되었죠. 은주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